안녕하세요. 빌딩지원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맞습니다. 두 분께서는 최근에 빌딩을 매입을 하셨잖아요. 디벨롭이 아니라 매입 후 디벨롭이신 거잖아요. 꼬마 빌딩 매입 시기에 대해서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23년 이제 중하반기 넘어가고 있는데 현재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가 지금 어때요? 아시는 분들만 이 시장에 도전을 하려고 하세요. 금리가 낮을 때는 집을 팔고 건물은 대출도 잘 나오고 금리도 낮대 이러면서 다 오셨다고 하면은 현재는 금리도 높고 공사비도 비싸기 때문에 들어가서 버텨봐야지. 잘못되면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공부가 많이 되시고 철저하게 준비가 되신 분들만 이 시장에 지금 들어와 있죠. 디벨롭 시장과 꼬마 빌딩 매수 시장이 같이 봐야 되나요? 따로따로 봐야 되나요? 이 두 가지 시장이 똑같다고 봅니다. 돼 있는 건물을 매입하시려고 하는 분도 시세보다 싼 거를 사려고 하는 건 사실이고, 디벨롭 하실 분들도 시세보다 싼 거를 사서 디벨롭 하시려는 건 맞고. 그럼 지금 수요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것 같은데 수요가 있는 만큼 지금 매물도 많이 공급도 받쳐주고 있는 편인가요 지금? 물건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싸게 살 물건이 많지 않은 거죠. 호가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한번 내놔볼까? 굳이 지금 안 팔아도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안 깎여요, 금액이. 그런 분들이 일단 못 파는 거고, 두 번째는 코로나 시장 때부터 2년 반 정도까지 사이에 금액이 빠바바박 올라가니까 그 시절 금액으로 내놓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때 부동산들이 뭐 1억 3천 받아줄게, 4천 받아줄게, 요거 때 이제 아직 젖어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거 안 팔리는 것도 있고. 대표님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코로나 시절 때는 지금보다 더 가격이 쌌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코로나 시절 때는 비쌌어요. 코로나 오기 전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입니다. 그 코로나 시기 때 최고점으로 올라갔던 거고요. 왜냐면 금리 낮죠, 수요 많죠. 자고 일어나면 그냥 막 올라가요. 수요가 몰리니까. 아파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15억에 팔렸어.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집이 15억 5천에 나오고, 그 15억 5천이 팔리면 16억에 나오고, 불장 때는 올라가거든요. 건물도 비슷해요.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인데 건물주분들이 이제 그때 생각하면서 그때 가격으로 유지하는 분들이 계시고, 현실 파악이 좀 되셔서 아 이렇게는 지금 안 팔리는구나, 그 중에서도 꼭 팔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금액이 조정이 돼서 나오죠, 현실 가격으로. 그분들은 왜 파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판댔잖아요. 첫 번째 경우 내가 이걸 팔고 다른 건물을 사기 위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데 연로에 이거를 건물로 증여를 하게 되면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자제분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몇십억에 갑자기 빚이 생겨요. 근저당으로 잡혀서 이거를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차라리 팔고서 현금으로 증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두 번째가 있고. 아니 강남 건물주의 자녀인데 돈이 없다고요? 왜냐면은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집 한 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거 없이 갑자기 몇십억이라는 상속세가 들어와 버리면 감당하기가 또 힘든 경우들이 있죠. 계획하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2억이 근저당으로 잡힌다 하면은 이자만 해도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 20억이다 막 이러면 정말 1,000만 원 막 이렇게 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매수자분들은 그런 이자 비용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데, 갑자기 이제 상속받으신 분들은 그런 이자 내는 게 부담이니까. 대표님들이 강남바닥 몇 년 있으셨어요? 저는 지금 17년 됐고요. 14년. 그럼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 사이클을 한 몇 번 정도 보셨어요? 정권마다 달라요. 근데 강남은 하락은 없었고요. 그냥 계속 우상향이었는데 가팔았던지 완만했던지 보합 기계가 좀 길게 갔다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15, 16, 17 이때 진짜 안 올랐어요. 그때는 막 집산 바보라 그랬어. 값도 안 오르는데 왜 사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 10년 동안 안 올랐어요. 보합으로 쭉 갔어요. 보합으로 가다가 이제 반대 정권으로 바뀌면서 팍 치고 올라게 됐던 거죠. 빌딩 시장도 그랬나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투자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표님들이 봤을 때 이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과연 지금 들어가는 게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저는 어느 시기든 간에 내가 필요하면 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억이 있어. 근데 그냥 통장에서 30억이 뭐 5년을 갖고 있을 때하고, 아니야 내가 분석을 잘해서 뭔가 건물을 샀는데 좋은 부동산 경기가 왔을 때 팔겠어. 단 리스크가 그때 뭐 떨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 하지만 이쪽에 베팅을 더 해볼 거야. 통장에 2, 30억 있는 것보다는 현물로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느 정부건 안 좋을 때건 좋을 때 살려고 하면 그 가격에 못 사죠. 주식이든 부동산이건 이게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팔아야죠. 좋을 때 사서 더 좋을 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산댔잖아요. 지금 그 강남 빌딩이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통장에 돈이 진짜 내가 3, 40억이 있다 생각해봐. 3, 40억 있는 사람이 그 예금이자 받아갖고 그거 재미가 있겠냐고. 3억, 4억 있으신 분들은 3, 40억 이자 나오면 그게 엄청 큰 돈이라 생각을 하실 건데, 3, 40억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자 들어와봐야 재미가 없어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10억이라는 돈이 3년 전에 그 가치와 지금의 10억이라는 가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땅을 사는 거예요. 건물을 사는 게 아니고, 건물값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가
노후가 되면서 값은 하락하게 돼 있는 거고 땅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는 거거든요. 땅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강남 땅에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 시골에 뭐 밭 사놓는다고 오르나요? 시골밥 무시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꼬마 빌딩, 디벨롭이든 꼬마 빌딩을 지금 그냥 되어진 걸 사든 매입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남들이 안 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고금리고 되게 어려운 시기잖아요. 저희 역삼동 건물 갖고 있었으면은 이자 내고도 800만 원, 900만 원 남았거든요. 근데 그거 포기하면서 저희는 이자를 이렇게 내면서 지금 신사동까지 온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은 지금 만약에 시장이 좋은 때였더라면 저희가 절대 그 가격에 그 건물을 살 수가 없었어요.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좋은 땅, 좋은 건물을 갖다 저희가 그렇게 싸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이유처럼 저는 항상 남들하고 반대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좋다, 막 지금 해야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몰리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가격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리스크가 있어. 근데 이 리스크는 이자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임대수요. 이 두 가지인데 이거를 해결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내가 2년치, 3년치 감당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이때 내는 이자보다 나중에 얻을 시세 차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안 할 때 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삼동 샀을 때도 불장 오기 전에 샀어요. 이렇게 시장이 좋아질지 모르고 샀는데 샀더니 갑자기 막 시장이 좋아져가지고 값이 막 파바박 뛰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당시에 올랐을 때 한 평당 1억에 사가지고 엑시트 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신사동 건물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샀죠. 현업에 계속 있으면서 작년 뭐 19년도에 사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전 지금 이 시장을 겪어보면서 너무 빨리 건물을 갖고 싶었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할 것 같습니다. 역삼동 건물이었으면 800이 이득인데 신사동 가면서 월 4,000원 지금 마이너스가 얼마야? 마이너스 4,800이네요. 실사용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치적인 거는 4천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 4천이 4억이 될 수도 있고 4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봅니다. 이제 어찌됐건 대표님들처럼 현업에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걸 좀 보는 게 이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까요? 지난 3년 거래 사례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22년도하고 3년도 것만 보면 돼요. 불장이었을 때, 불장이 아닐 때 어떤 게 팔려나가고 평당 얼마에 팔려나가고 임대가 얼마에 맞춰져 있는지 이것만 보면 됩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게 저희가 이번에 신사동을 1억 5천 9백에 샀잖아요. 근데 비슷한 스펙의 물건이 여러분들한테 1억 5천에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당연히 좋은 겁니다. 네,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왔을 때 내가 저지를 수 있는 안목인 거죠. 금매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저희가 좋은 물건 드렸을 때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좋구나를 좀 어느 정도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현장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좀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